조선의 하늘 아래 어느새 계절은 한층 밝아진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소아, 소어와 미경, 미형은 마침내 부패를 뿌리 뽑고 의학 정책을 개혁하는 데 성공했다. 궁정의 음모와 독약 사건을 극복한 뒤 그들은 왕의 신임과 백성의 지지를 얻어 의학 체계를 재편성하고 빈부 격차 없이 약을 나눠주는 제도를 확립했다. 백성들은 이제 신비한 여의 소아를 존경하고 미경은 충직한 조력자로서 세상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의학개혁이 시작된 후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었다. 이미 중앙에서 약제 배분과 의생,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세부 조정이 필요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조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 외교적 차원에서의 의학 협력이 점쳐지고 있었다. 소아는 깊이 생각했다. 이제 왕이 노쇠해지고 후계자가 나라를 이을 때가 오면 이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단지 부패를 일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술을 백성 삶 속으로 완전히 녹여내야 한다. 그녀는 이미 의학 정책에 골간을 세웠지만 각지의 의생을 파견하고 지역별 약제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백성들이 단순히 약을 받아먹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기초의학 지식을 갖춰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플랜이 필요했다. 미경은 의학 운송로와 군비 정비를 맡아 약제 수송 경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이 제거되었지만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산적이나 잔당의 출몰을 경계했다. 사소한 혼란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소아가 세운 이 이상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백성들은 이제 병을 알아도 약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 간단한 질병은 근처 진료소에서 치료받고 약제 가격도 정가로 책정되어 누군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왕실주도로 설립된 몇몇 약제 배급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진료의를 개최해 백성들이 무상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소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부족해. 단순히 약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생을 양성하고 백성에게 위생과 예방의 개념을 주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와 미경은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시절과 달리 오히려 백성을 위한 의약망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방 순회에 나서려고 했다. 소아는 우리가 중앙의 정책만 바라봐서는 안 돼.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의학 체계가 잘 운영되는지, 어디에 병목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미경도 동의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오. 왕은 이 제안을 듣고 기꺼이 허락했다. 그대들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 가서 직접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가져오라. 내가 뒷받침하겠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명의 호위병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소아와 미경은 크게 병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겉보기엔 평범한 여정으로 할 것입니다. 과도한 호의는 백성을 겁먹게 할 수 있으니 소수정예로 가겠습니다. 며칠 뒤 소아와 미경은 비밀리에 팀을 꾸렸다. 기민한 의생 몇 명, 약간의 군사, 그리고 서기를 맡을 자 한 명을 포함한 소규모 일행이었다. 이들은 떠나기 전 밤, 소아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머물던 관사의 창문 너머 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여기서 시작된 개혁이 뿌리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완전한 제도화, 대를 이어 지속될 시스템, 백성을 위한 의학교육. 길은 멀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리라. 미경은 소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소. 기억하시오. 예전엔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등 뒤에 왕과 백성, 그리고 우리가 심은 의학 체계가 있지 않소. 소아는 미소 지었다. 맞소. 이젠 도망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며 개선점을 찾는 여정. 떠납시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일행은 조용히 궁궐 밖으로 나섰다.
말 몇 필과 간소한 수레 하나, 약간의 식량과 약초 도감, 그리고 기초의약품을 실었다. 이들은 백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화려한 행차 대신 검소한 모습으로 길을 떠났다. 조용한 길 위, 새벽 안개를 가르며 말굽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소아는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지난번 돌아왔을 때 마주쳤던 마을, 아니면 새로 보고해야 할 오지 마을? 경험이 많은 미경이 함께이니 걱정 없다. 미경은 지도를 펼쳐보며 부선 가까운 외곽 마을부터 점검한 후 점점 외진 곳으로 가며 상황을 살피자. 백성들이 약을 잘 받는지, 의생이 충분한지, 혹시 약탈당하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오 라고 제안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리고 현지 사정을 듣고 어떤 질병이 만연한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수첩에 기록하겠소. 의생들은 약간 떨렸지만 소아의 지도 아래라면 문제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중간중간 마을을 지날 때마다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 병 상황을 묻고 필요하면 간단한 치료도 해주었다. 백성들은 의학개혁 이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상태를 물어보는 이들이 있으리라곤 상상 못해 반가워했다. 한 작은 마을에서 한 노인이 말했다. 약값이 싸지고 약이 늘어나니 우리 같은 가난한 자도 치료받을 수 있소. 다만 의생이 좀 더 많이 와주면 좋겠구려. 때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소아는 기록을 하며 생각했다. 의생 배치를 늘리거나 기초적인 치료법을 더 널리 가르쳐 주민들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하나? 이처럼 작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약은 충분해졌지만 의생 수가 부족하거나 기초 의료 지식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미경은 이런 현장 의견을 모아 돌아가면 중앙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고 의생 교육 과정을 늘리거나 주민 대표를 훈련시켜 응급처치를 맡기는 식으로 개선할 수 있겠소라며 소아에게 말했다. 소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요. 우리가 찾는 건 바로 이런 디테일한 개선점이요. 며칠이 지나자 소아와 미경 일행은 점차 도성에서 멀어졌다. 들판과 낮은 언덕을 지나 더 외딴 지역으로 향하자 약간의 문제도 드러났다. 일행이 한산간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반가워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한 중년 사내가 말했다. 지난 계절 심한 기침과 고열로 몇몇 마을 사람이 목숨을 잃었소. 이전이라면 마을 전체가 큰 희생을 치렀겠지만 이번에는 약재를 공유받아 줄었소. 그래도 의생이 멀리 있어 다소 늦게 대응한 탓에 피해가 전무하지는 않았네. 의생이 좀 더 가까이 있거나 우리가 스스로 약을 조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오. 소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다. 의생 배치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의료 지식을 마을 주민에게 전수해야 할 필요가 있군요. 간단한 가열, 소독법, 기침 예절 등을 알면 전염병 대처가 수월할 텐데. 미경도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체계와 연계해야 하오. 마을 대표나 부녀회장에게 기초위생과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전달시키면 어떻소? 하고 제안했다. 소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훌륭한 생각이오. 중앙에서는 이미 의학개혁을 진행 중이니 교육과정에 기초의학 지식을 포함시키면 좋겠소. 그래야 백성이 약의 혜택을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겠지?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동안 의생들은 약재 도감을 꺼내어 주민에게 간단히 어떤 잎이 해열에 좋은지 가르쳐주기도 했다. 주민들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간단히 배울 수 있다니. 우리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했다. 소아는 이를 보며 의학 정책이 단지 약품 배포가 아니라 지식 전파와 문화 형성의 문제임을 다시금 실감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일행은 또 다른 난관을 접했다. 어떤 마을에서는 약재 운송을 담당하는 상인이 멋대로 가격을 올려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비록 중앙에서는 약가를 표준화했지만 먼 지방에선 이를 어기려는 자가 나올 수 있었다. 소아는 미경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가면 약재 유통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순찰대를 만들고 가격표를 분명히 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규칙을 강화해야 하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군사나 행정관을 붙여 불시 점검하면 감히 어기기 어려울 것이요. 또한 그들은 무역으로 근처 마을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았다. 이곳에는 외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외국인 상인이 소와 일행에게 다가와 예의 바르게 묻곤 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의학 개혁을 이끈 인물들인가? 우리나라도 의학을 개선하고 싶은데 협조를 받을 수 있겠소? 소아는 생각했다. 의학 지식을 공유하면 국제적 명성도 쌓이고 외교적 신뢰도 생기겠군. 하지만 우리는 독점하지 않고도 내부 안정을 지키는 법을 찾아야 한다. 소아는 상인에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가 지식을 모조리 내주는 것은 어렵지만 공개 가능한 기본적인 의학 상식은 나누어 줄 수 있소.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서로 부족한 약재를 교환하는 식으로도 발전 가능하겠지요. 상인은 감명받아 확실히 이 나라는 의학을 인류의 측면에서 보고 있군요라고 감탄하며 돌아갔다. 미경은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처음엔 단지 백성을 구하려던 의학 정책이 국제적 협력까지 모색하는구려. 대단하오. 우소아는 차분히 답했다. 우리 목표는 원래 하나였소. 사람을 살리는 것. 국경은 사람을 갈라놓지만 질병은 경계를 모르지요. 미리 국제적 관계도 고려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일행은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축적했다. 그들은 어느 마을에선 약재 품질 관리가 필요함을, 또 다른 마을에선 의생훈련 증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약간의 부패 흔적을 잡아내어 돌아가면 법을 강화해버릴 생각도 들었다. 소아는 수첩에 빼곡히 메모하며 모든 문제와 해결 방향을 정리했다. 여정 말미에 일행은 강가 가까운 넓은 들판에 도착했다. 여기서 포구를 통해 약재를 운반하는 상인들과 대화해보니 수송 중 파손, 보관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일부 약재는 습기를 잘 먹어 곰팡이가 피는 등 보관 기술 개선도 필요했다. 소아는 건조 및 밀봉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창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겠군요. 단순히 의생 교육만이 아니라 보관, 유통 관련 장인도 키워야 하겠소라고 말했다. 미경은 관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면 안정화될 것이오라고 추가했다. 이처럼 현장 조사에서 얻은 수많은 교훈은 돌아가 의학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자료가 되었다. 소아와 미경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여정은 헛되지 않았어.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지? 돌아가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보고하고 추가 정책을 펼치자. 마침내 일행은 도성으로 회귀하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은 경쾌했다. 의생들은 스스로도 깨달았다. 이렇게 직접 민정을 파악하니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군요. 소아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의학은 현장에서 살아 숨쉰다오. 책상 앞에서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지. 민심과 현실을 알면 거기서 진정한 개혁이 싹트지.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말이 맞소.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 속에서 생존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소. 인류가 질병을 다스리고 백성이 주체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시대로 가는 길잡이가 바로 우리가 한 일 아니겠소? 그들은 마침내 도성 외곽에 다시 도착, 약간 변장한 호위병들의 안내로 궁궐에 진입했다. 이번엔 숨어들 필요 없이 당당히 입성할 수 있었다. 그동안 소아의 이름과 개혁 성과가 알려진 덕분에 문지기들도 경의를 표했다. 소아와 미경은 다시 왕 앞에 최공, 한공 같은 협력자들 앞에서 얻은 자료와 개선점을 진술할 준비를 했다. 궁궐로 돌아온 소아와 미경 일행은 그간의 여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개선안을 정리해 왕과 대신들 앞에 올렸다. 특별히 마련된 편전에서 왕을 비롯한 조정 고관들이 모였다. 최공과 한공이 주도하는 가운데 소아는 조용히 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소아는 흰 종이에 정리한 내용을 조심스레 펼쳤다. 전하, 그리고 대신 여러분, 저희는 이번 현장 순회를 통해 의학 체계에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의생수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약은 넉넉하지만 치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먼 지역에서는 의생 한두 명이 모든 진료를 부담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생 양성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각 고을에 최소 인원 배치를 의무화하며 순회의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의생을 더 많이 양성해야겠구나. 이미 의생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원을 늘리고 장학금을 주어 인재를 끌어모아야겠군 하고 말했다. 최공, 한공 등도 이를 받아줬고 재정 계획을 세울 준비를 했다. 소아는 이어서 말했다. 둘째, 백성들이 단순히 약을 받아먹는 수동적 대상이 아닌 기초의학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생과 간단한 응급조치법, 전염병 예방법 등을 마을 대표나 부녀회장, 촌장을 통해 전파하면 유사시에 의생이 없어도 초동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에 기초의학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왕은 미소 지었다. 어린 시절부터 기초의학을 배우면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질병에 대응할 수 있겠지. 이것이 진정한 민본정치의 일환이 아니겠나. 대신들도 환호하며 이 또한 장기적으로 의료 부담을 줄이는 길이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소아는 세 번째 개선안을 제시했다. 셋째, 약재 운송 및 보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약재가 습기를 먹어 품질이 떨어지거나 운송상의 문제로 가격이 부풀려지는 일이 드물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기적 유통망 점검, 불시 단속, 약재 보관 기술 개선, 그리고 약재 관리인을 공식 임명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경이 한 발 나서며 저는 약재 운송로에 정기 순찰대를 두고 창고 관리인을 임명해 품질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을 강화하면 감히 약값을 부풀리거나 품질을 훼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아주 좋다. 약재 유통이 안정되면 백성이 불안해하지 않겠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측정해 내게 보고하라 라고 명했다. 네 번째로 소아는 국제교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하, 이번에 외국 상인이 의학협력을 문의했습니다. 의학 지식을 독점하기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일부 기본 지식을 나누며 필요한 약재를 상호 교환하는 식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의학 위상이 올라가고 전염병이 주변국에 퍼져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세계의 빛을 비추는구나. 의학으로 주변국과 우호를 맺는다면 전쟁보다 평화를 앞당길 수 있겠지. 내가 적극 지원하겠다. 외교부서와 상의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소아는 이번 순회에서 백성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문서를 내밀었다. 백성들은 이제 제도의 안착을 넘어 자신들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을별로 의학협력 조직을 만들어 평소에도 간단한 질병에 대처하고 약초를 기본 재배하는 등 자립적인 의료 문화 형성에 관심이 큽니다. 이를 장려한다면 국가 부담도 줄고 백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한 대신이 나서며 기젠 백성들이 단순히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의학 문화 형성의 주체가 되는군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까? 모두 공감하자. 왕은 결론지었다. 소아, 그리고 미경. 너희는 이번 현장 조사로 소중한 개선안을 가져왔고 우리 조정은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제 의학개혁은 지룩했다고 말하기보다 더 성숙해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 소아와 미경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전하, 감사하옵니다. 저희는 더욱 노력하여 의학 문화가 대대손손 이어지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최공과 한공이 다가와 정말 훌륭한 성과요. 백성들이 기뻐할 겁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런 체계적 개선이 가능해졌네라고 칭찬했다. 미경은 웃으며 모두가 함께한 결과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 안정화의 시작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왕명에 따라 의생 양성 과정 확대, 마을별 기초의학 교육 시행, 약재 유통망 점검 강화, 국제의학 교류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백성들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했고 시장에선 약재 품질이 더 나아졌으며 학교에서 아이들은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배웠다. 의생수 증원으로 진료 대기 시간이 줄고 농촌에서도 전염병 발발 시 초동 대처가 수월해졌다. 몇 달이 흐르자 조선의 의학 체계는 한층 더 정교해지고 안정되었다. 이번에는 소아와 미경이 다시 대면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의생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등 의학개혁이 상향식, 바텀업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아는 가슴 뿌듯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다니. 이게 진정한 지속 가능성 아닐까? 미경은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처음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고 독약 음모를 막느라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우리 없이도 굴러가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니 기적과 같소. 소아는 미소 지으며 미경, 당신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소.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중간에 좌절했을지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후학들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자고요. 왕은 다시금 소아를 불러 외국에서 의생 파견을 요청하고 우리 지식을 배우려 한다는데 어찌할까? 라고 물었다. 소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다. 전하,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과 윤리 규범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의학 수준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론 전염병의 국경 없는 침투를 막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다만 핵심 기술이나 우리 민생 안정에 필수적인 자원을 몽땅 넘겨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합시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균형 감각이 탁월하구나. 너희 덕분에 의학이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어. 한편 마을 곳곳에서 소규모 의학 협력 조직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선 약초 동호회가 결성되어 주민들이 약초를 함께 재배하고 아픈 이에게 바로바로 간단한 약을 다려주곤 했다. 또 다른 마을에선 부녀회가 의생으로부터 위생 수업을 듣고 전염병 낌새가 보이면 바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중앙정부는 이를 장려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공식화했다. 소아는 이를 보고 백성이 단지 보호받는 객체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거듭났구나 하고 감격했다. 의생학교에서는 선배 의생들이 후배를 가르치고 옛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며 책 한 권에 의존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식을 공유했다. 국제 상인과의 교류로 새로운 약재나 치료법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개발한 기초의학 지식이 해외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로써 조선은 의학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다른 나라가 찾아와 배울 정도가 되었다. 소아와 미경은 어느 날 뒷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상쾌한 바람을 느꼈다. 이제는 정말 안정되었군요. 전하께서도 병약한 몸을 약초와 체계적 치료 덕분에 호전되었고 백성은 건강해지고 관리들은 함부로 탐욕을 부리지 못하지요. 소아가 말하자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에 우리가 그토록 애써 독약을 저지하고 신분을 회복하며 의학개혁을 밀어붙인 덕분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이 되어 결실을 맺었소. 이 시점에서 소아는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선에서 물러나 후학들이 의학 정책을 더 세련되게 다듬고 새로운 연구를 펼치도록 유도했다. 스스로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기록해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자 했다. 어느 날 내가 죽더라도 이 기록들이 남아있다면 미래의 의생과 관리들이 참고하여 더 나은 체계를 유지하겠지라고 생각했다. 미경 역시 방어체계 개선안을 세워서 약재 운송 경로에 소규모 보급소와 창고를 두고 창고 관리인을 교육해 약재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로써 약탈자나 자연재해, 시장 교란 없이 의약품이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었다. 왕은 이 모든 경과 보고를 듣고 환히 웃었다. 자, 이제 우리의 의학 정책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모범 사례가 되었군. 백성들이 건강히 농사를 짓고 상인들이 믿을 수 있는 약재를 팔며 의생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이 모습은 실로 우리가 꿈꾸던 건강한 왕국의 모습이다. 교황은 소아와 미경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두 사람에게 명예칭호를 제안했지만 소아는 정중히 사양했다. 전하, 명예칭호나 관직보다 이 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현실이 더 소중합니다. 백성의 웃음소리가 최고의 칭호이지요. 왕은 감동하며 정말 경탄스러운 마음가짐이구나. 그대들의 정신은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조선의 의학체계는 이제 누구도 흔들기 어려운 성곽이 되었다. 의생학교에선 세대를 거듭해 인재를 양성했고 마을마다 기초의학교육이 정착하여 웬만한 질병은 주민 스스로 초동 대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제교류로 해외 약재와 기술이 들어왔고 우리도 기초의학 지식을 공유하며 인류 전체의 건강에 기여했다. 이로써 조선은 단지 부유하거나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키워주는 품격 있는 나라로 떠올랐다. 소아는 점차 일선에서 물러나 편안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기를 맞았다. 그녀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독약 음모가 한창이던 암울한 시절,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몸을 숨기던 시절, 그리고 왕 앞에서 인장과 가계도를 제시하며 의학개혁을 외치던 순간들을 책으로 엮었다. 그 책에는 백성을 위해 노력했던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강조했다. 이 모든 공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왕, 대신, 의생, 병사, 농부, 상인,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다. 미경 역시 조용히 장정들을 교육하며 약재 운송로와 창고 관리 체계를 단단히 했다. 사소한 부정이 발생할까 늘 예의주시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정직한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는 소아와 함께 은은한 달빛 아래서 한때 위험과 두려움 속을 헤쳐나가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우린 목숨 건 사투를 벌였지만 이제 이런 평온한 나날이 오다니 소아는 답했다. 우리의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요. 왕은 세월이 흐르며 나이가 들었지만 의학체계 덕분에 건강을 유지했고 백성의 삶 역시 풍요로워졌다. 전염병은 드물었고 생기더라도 즉각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사람들은 병으로 허망하게 죽기보다 치료 기회를 공평히 얻고 예방 지식을 익혀 더 오래, 더 건강히 살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의 근원이며 민심의 기반이었다. 해마다 열리는 의학축제에서는 전국의 의생과 주민 대표들이 모여 한 해의 성과를 나누고 새로운 치료법을 발표하며 국제 손님을 초청해 경험을 교환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 이상으로 의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소아와 미경의 정신을 되새겼다. 그들의 정신은 언젠가 그들이 세상을 떠나도 이 제도와 관습, 문화 속에 녹아 있을 것이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몇 세대가 지난 후 사람들은 소아와 미경을 거의 전설로 여겼다. 어떤 이는 그들이 실존했는지 의심할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과 정책, 그리고 능소화, 붉은 꽃로 상징되는 의학 정신은 의심할 수 없는 실체였다. 후세 의생들은 치유와 예방의 기술을 익히면서 동시에 윤리와 인해, 기내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어느 날 한 어린 학생이 의생학교에서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마다 소아라는 이름을 들을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 나라가 병약하고 부패했을 때 소아라는 분이 의학개혁을 이끌어냈단다. 그녀와 미경은 권력 다툼과 독약 음모를 무너뜨리고 백성에게 약과 의술을 돌려주어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를 만들었지.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군요. 스승은 그렇단다. 지혜와 희생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이제 우리 모두가 계속 발전시킬 유산이야 라고 말하며 수업을 마쳤다. 바람은 계절 따라 변하고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한다. 하지만 소아와 미경이 뿌린 씨앗은 화사한 꽃으로 피어나 의학제도가 견고히 뿌리내린 대지 위에서 인류애를 꽃피웠다. 이로써 테프 58은 의학개혁의 심화와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명 수준의 의료 문화 정착을 그려내며 마무리된다. 앞으로 수많은 세대가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아도
제도 자체가 그들의 정신을 대변해 줄 것이다.